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야십니다. 요즘 핫한 노트북 중에 하나죠. 갤럭시 북 4 프로 제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요 14인치 제품이 두 가지 사양이 있어요. 울트라 7이 들어간, 이게 뚜껑 열어서 보시면은 울트라 7이 들어간 요 제품이 있고요. 또 울트라 5, 요거는 참고로 한사랑 CAC에서 빌려줬습니다. 돈 안 받았고, 이 울트라 5 들어간 제품, 솔직히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데 과연 요 두 제품 성능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까, 요거 궁금해서 조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. 추가적으로 비교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라이젠 AMD 6800H가 들어가 있는 미니 PC 제품 스펙도, 그러니까 결과도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비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한번 비교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처음 패스마크입니다. 패스마크 돌려봤는데 우선은 제가 CPU에다가 와트수를 적어놨어요. 이게 TDP, 그러니까 최고 부하에서 유지되는 전기를 먹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6800H가 다른 인텔 CPU 대비 좀 많이 먹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.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갤럭시 북 4 프로 14인치의 전력 제한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이 반영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성능이 요 15H라든지 125H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결과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패스마크 전체 점수 같은 경우는 AMD가 소폭 앞서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유의미한 차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. 그래서 CPU 점수로 넘어가면은 CPU 점수에서 요 15H와 6800H 요거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확실히 125H가 코어스가 좀 딸리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왔고요. GPU 같은 경우는 15H와 125H, 울트라 7과 울트라 5가 큰 차이가 없게 나온 게 조금 특이하게 보이긴 합니다. 그리고 6800H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 대비 내장 그래픽 퍼포먼스가 좀 더 높게 측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요걸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. 뭐 벤치마크도 여러 특성상 인텔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AMD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싱글코어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주는 경우, 멀티코어 점수 후하게 주는 경우 다 복잡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니까 다른 벤치마크 결과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킥벤치 돌려봤습니다. 킥벤치 돌려보니 울트라 7, 울트라 5, 그리고 6800H 싱글코어는 점점 낮아지긴 해요. AMD가 싱글코어에서 점수가 낮긴 한데 요게 솔직히 큰 차이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멀티코어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CPU 멀티코어로 넘어가 보니 역시 울트라 7이 다른 제품 대비 조금 더 높은 성능 10%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.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, 자, GPU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GPU 오픈GL 가보니까 여기서는 울트라 7과 울트라 5가 점수폭이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. 네, 그리고 여전히 AMD 6800H가 가장 높은 GPU 성능을,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음으로 PC마크. PC마크로 넘어와서 벤치마크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. 우선은 첫 번째 벤치마크는 PC마크. 그냥, PC마크. 이름 그대로 PC마크만 돌려봤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, 오피스류라든지, 동영상 편집, 혹은 뭐, 그래픽 작업, 요런 거에 특화된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업무죠. 돈 버는 일. 요런 걸로 봤을 때, 비등비등한 성능을 뽑아주고 있어요. 요 울트라 5, 125H가 조금 낮긴 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반면에 여기 익스텐디드 넘어가면 익스텐디드는 여기에 게임 퍼포먼스도 추가를 합니다. 게임 퍼포먼스까지 추가를 해서 보니 여기서는 15H 울트라 7이 소폭도 높긴 한데 여전히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음으로 이제 3D 마크, 어떻게 보면 그래픽 작업 혹은 게임에 더 특화된 그런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울트라 7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대비 뭐 10% 이상의 성능 편차를 보여주는 걸 보여줄 수 있겠고요.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. 이제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폭이 조금 주긴 한데 여전히 울트라 7 155H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3D 마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게임이 울트라 7에서 잘 돌아가고 그 다음이 울트라 5고 그 다음이 6800H예요. 그렇잖아요. 그쵸?
자, 조금 신기한 거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다음으로 이제 시네벤치 2024년 버전을 돌려봤습니다. 요거는 CPU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. 뭐 렌더링을 줘서 CPU에 이제 극한의 예,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건데, 여기서는 네, AMD가 의외로 싱글코어에서는 점수가 낮았지만 멀티코어에서는 네, 다른 제품 대비 10% 이상의 점수 편차를 보이면서 네,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발열이 조금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요 미니 PC의 발열이 되게 잘 잡혀 있거든요. 요 노트북, 갤럭시북 보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롤업치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돌려봤습니다. 3D 마크의 점수 결과로는 울트라 7, 울트라 5, 그리고 6800H 점수로 가야 돼요. 그런데 자, 롤 보겠습니다.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하얀색 텍스트가 평균 프레임이고요. 하위 1%가 검은색입니다. 자, 보시면은 AMD가 평균 하위 1%다 높죠. 자, 오버워치 2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오버워치 2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2배 이상 차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. 네, 어마무시한 차이죠. 배틀그라운드 넘어와도 거의 2배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. 마지막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1.6배, 7배 정도 더 AMD 6800H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저 6800H는 전 세대예요. 7840H 요게 가장 최신이고요. 예. 더 좋은 AMD의 내장 그래픽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요거를 봤을 때, 네, 벤치마크는 잘 나오는데 게임은 못 뽑아주고 있어요. 물론 당연히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어도비 계열이라든지 뭐 3D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텔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. 이 부분은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 PC 마크를 보는 게 맞긴 한데, 여기서 솔직히 편차가 많지 않잖아요. 그런데 게임으로 가니까 편차가 정말 현격하게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총평입니다. 인텔 울트라 CPU의 내장 그래픽이 향상이 있었어요. 다만 벤치마크 상으로 봤을 때는 AMD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, 실성능으로 봤을 때, 게임 성능이죠. 게임 성능으로 봤을 때는 AMD가 더 우세하다. 지금은 제가 예상컨대 이윤즉슨 울트라 CPU에 적용된 드라이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거의 매일매일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 유독 인텔은 이런 상태로 제품을, 그러니까 인텔 플러스 삼성 이런 상태로 제품을 출시하는지 모르겠어요. 좀 더 잘 만들고 최적화를 하고 출시를 하지. 뭐 인텔 외장 그래픽도 말이 많았죠, 드라이버 때문에. 어찌됐건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두 제품 중에 난 그래도 좀 노트북 좋은 거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울트라 7 들어간 것보다 울트라 5 들어간 제품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. 이유인즉슨 울트라 5 들어간 제품이 지금 최저가가 최고로 떨어졌을 때 11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걸 봤거든요. 110만 원대 요런 성능에 요런 컴팩트한 요런 완성도 있는 제품 흔하지 않아요. 반면에 울트라 7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소 떨어져도 150만 원, 140만 원 후반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30만 원의 성능 차이를 하냐? 보여드렸잖아요. 솔직히 30만 원 성능 차이 보여주지 않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 심지어 배터리 성능도 울트라 7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했을 때 6시간 나왔는데 울트라 5는 7시간 40분인가 더 길게 나왔어요. 노트북은 배터리도 중요하잖아요.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확실히 예, 울트라 7보다 울트라 5가 가격이라든지 노트북의 그런 특성 더 잘 반영한 그런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그럼 오늘 간단하게 제가 네, 직접 경험해본 네, 갤럭시 북 4 프로 14인치 제품, 울트라 7, 울트라 5 제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울트라북이란다. 예, 울트라 7이 들어간 제품이라든지 혹은 갤럭시 북 구매할 때 좋은 네, 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. 추가적으로 한사랑 CNC에서 뭐 이벤트 한다고 하거든요. 제가 네, 링크는 본문에 따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럼 뿅!